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매일 찍기로 했는데 주말도 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원이 지금 이사 갈 준비를 좀 해서 주말에 가서 좀 찍었었어야 되는데 주말에 여러 가지 그런 계약건이나 도면 때문에 좀 고민한다고 이번에 학원에 못 들렸어요. 오늘은 이제 87회 6회부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기존에는 이렇게 에버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제는 OBS 프로그램을 바꾸고 나중에 뒤에도 크로마키로 해서 좀 투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오늘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지금 현재 기준점이 제조간접비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개별원가 문제고요. 직접 노무 시간으로 라는 말은 얘가 이제 무엇이 되는 거냐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보통 예산이라고 안 하고 예상이라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어쨌든 예상 금액은 60만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3000시간이고 그 다음 당김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64만원이 발생되었고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즉 얘는 이제 기준을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 공식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의 꼴은 얘분의 얘고 얘 곱하기 실은 얘이다. 그리고 이렇게 쭉 껐을 때 자 다시 이렇게 쭉 꽂고 실 이렇게 쓰고 원래 오른쪽은 과대 왼쪽은 과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상 그 직접 노무 시간 얘하고 얘가 무엇이 되냐면 기준이 돼요. 얘가 기준이 되는데 일단 하나씩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60만원이고 얘가 얼마냐면 60만원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이 기준이죠. 그래서 요 예상의 요 기준이 얼마냐면 3000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여기 실제 제조간접비 얘가 64만원이 되는 거죠. 6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여기가 0이니까 이제 데이터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보면 되죠. 여기가 60만원이고 여기가 3000시간이면 여기 60만원에 나누기 3000 이렇게 하면 200 나오죠. 요 200이라는 것은 예정 배부율을 의미를 해요. 예정 배부율이 200이니까 200에서 실제 데이터를 쓰면 얘가 쓰는데 얘가 없기 때문에 예정 배부 금액도 64만원이 되고 그러면 64만원은 200 곱하기 실제 기준이죠. 얘가 실제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4만원 나누기 200 이렇게 하면 여기는 3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3200시간이 정답이 되죠. 자, 이 문제는 공식만 잘 하면 답은 쉽게 낼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의 상대적인 비교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정상 원가라는 것 자체는 정상 원가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정 원가다라고 합니다. 예정 원가. 무엇이 예정인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죠. 무엇이 예정이냐면
이제 직제와 직노와 재간을 이야기했을 때, 재간을 의미했을 때,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직제와 직노는 실제 데이터를 쓰고 제조 간접비만 여기 보이는 제조 간접비만 얘가 예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정 즉 정상 원가라는 말이나 예정 원가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어떤 데이터가 예정 원가를 쓰느냐 제조 간접비가 예정 원가를 쓴다라는 것을 알고 문제 진입하시면 되고 실제 원가라는 것 자체는 실제 원가는 실제 데이터가 다 발생이 되어야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 원가를 어느 데이터가 늦게 나오냐면 제조 간접비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을 커버해서 만든 것이 실제 원가를 커버한 것이 정상 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주요 정보 이용자가 외부 및 내부 정보 이용자 맞는 말이고 틀릴 수가 없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빨리 낼 수 있을까 하고 만든 그런 자료이겠죠. 실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공시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가 계산의 시점은 얘는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말이고 얘는 제품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 즉 직제 직노 재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직제 직노 재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 생산이 완료되었을 때 제조 간접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추측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제품 생산 완료 시점에 계산을 한다. 그리고 직제와 직노는 실제 원가는 당연히 실제 발생액이 만든 거고 정상 개별 원가도 예상 발생액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글자는 실제 발생액이 들어가죠. 여기에 보시면 직제 직노는 실제 발생액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요.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은 당연히 실제는 실제 배부 기준으로 실제 배부율을 계산하는 게 맞지만 정상은 실제 배부 기준이지만 우리 예정 배부율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 곱하기 실은 예이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죠. 이렇게 금방 또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의 실제 배부 기준량 즉 실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예정 배부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문제 8번. 자, 공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손의 개념 자체가 공손은 불량품이죠. 공손은 불량품이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공손과 같은 작업 회물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왜? 작업 회물은 불량품이 아니에요. 작업 회물은 C급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손과 같은 작업 회물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틀렸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자, 공손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맞는 말. 정상 공손은 공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눠지죠.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 회피 가능하고 정상 공손은 회피 불능이에요. 회피 불능이고 비정상 공손이 회피 가능한 거죠. 통제 가능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비정상 공손에 관련된 이야기죠. 비정상 공손품 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영업의 비용,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다. 맞는 말. 이에 반해서 정상 공손은 제품 원가 또는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기말 제공품이 공손품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 하죠. 기말 제공품이 여기가 이제 뭐냐면 검사 시점을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공손에 대해서는 기말 제공품은 검사를 안 받은 거니까 당연히 기말 제공품에는 배부하지 않고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이거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번 회차의 원가는 좀 풀만하죠.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여기 조금 필요하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한세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종합원가입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된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제가 얘를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러면 가공원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평균법에 의하여, 자, 선의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시작점을 골라야 되겠죠. 계산된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단가부터 구해서 모든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쭉 꺼보고, 쭉 끄고, 여기는 재료비, 여기는 가공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재료비. 자, 재료비는 제가 1이라고 했죠. 자, 1이라고 표현하고, 가공비는 X죠. 가공비는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여기 원이라는 금액 있죠. 자, 원이라는 금액을 무시하고, 뭐만 보냐면 단위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법의 문제는 사실상 차변의 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필요 없기 때문에 대변값만 해볼게요. 단기 투입 수량이 200, 뭐 필요 없죠. 기말이 얼마냐면 80개요. 자, 기말이 80개이고 완성도가 80%죠. 재료가 1이니까 1 쓰고, 여기에는 0.8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완성품 수량을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의 수량을 합해야 되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20단위고 얘는 280단위고, 그러면 차변의 합계는 400단위가 되죠. 400단위 중에서 80단위가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숫자는 320단위가 되죠. 320단위는 전부 다 밑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표현은 전부 다 1, 1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320, 이렇게 곱하면 320, 이렇게 곱하면 80, 이렇게 곱하면 64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쭉 긋고, 학습 목적상 요거. 자, 학습 목적상 우리가 얘를 분모에 둘게요. 분모에 이렇게 주고, 320에서 80을 더하면 400개 단위라고 씁니다. 얘는 380 단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제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원을 개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죠. 근데 원 자체가 또 두 개로 쪼개지죠. 선의선출법인 경우에는 단기분만 더하면 되고, 평균법인 경우에는 기초 더하기 단기로 진입을 하죠. 근데 현재 문제는 여기에 평균법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를 해야 돼요. 얘가 기초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는 36,000원, 그리고 단기에 들어간 직접 재료 원가는 10만원. 이 두 개 더하면 여기는 136,000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6,480원 계산기 필요하겠네요. 66,480원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21만원. 자, 21만원 더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21만원이 들어갑니다. 자, 분모에 개가 있고요. 분자에 원이 있으면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재료비는 두 개를 나누면 136,000원 나누기 400 이렇게 하면 한 개 가격이 340원이 나오고, 단위당 단가입니다. 얘는 21만원 나누기 384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나오네. 계산을 잘못했나? 88에 64 80% 맞는 말이죠. 찝찝하게 546.875 뭔가 좀 이상하죠. 66480 66480 더하기 21만원 2764, 금액이 왜 이러죠? 좀 고칠게요. 이 금액이 276480 나누기 384.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요 금액이 아니라 지울게요. 여기 싹 지우고 276480이에요. 여기에 276480 그러니까 276480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는 단가는 720원이에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단가가 나왔는데 얘를 여기에 곱하면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곱하면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현재 문제는 기말 제공품이죠. 여기만 곱하면 됩니다. 여기만. 그럼 얘는 어디에 곱해야 되냐면 완성품에 곱할 필요가 없죠. 얘는 마찬가지로 기말 제공품 여기에 곱하면 돼요. 요렇게 곱한 값, 요렇게 곱한 값을 더하면 기말 제공품에 투입된 원가가 나오는데 여기는 720원 바로 곱할게요. 곱하기 64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내가 마우스 모니터를 터치하려고 했어요. 340 곱하기 80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리콜 하면 나온 데이터는 73280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두 개 더한 거예요. 요렇게 더한 거예요. 얘는 이제 기말 제공품의 수량이고 요렇게 곱하면 기말 제공품에 들어간 투입된 원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73280 정답은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므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일단 이런 문제는 패스 하셔야 돼요. 만약에 완성품 환산량까지만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건데 기말 제공품의 원가까지 간다는 단계가 이렇게 되죠.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그 다음 뭐 하냐면 단가 구하고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원가가 구하는 거죠. 상당히 세 번 단계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타협을 보셔야 돼요. 일단 안 풀고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지리산의 제조원가 명세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자, 원재료 B는 기초 원재료, 여기가 기초 원재료죠. 기초 원재료에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죠. 얘가 나오는데 X 더하기 6,800만원 빼기 700은 6,500. 그러면 역으로 지금 계산해 주면 되죠. 6,500만원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700 나 빼기 6,800.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1번 맞는 말이고 노무비 제조간접비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 단기 총 제조원가 얘죠.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해 보겠습니다. 6,500만원 더하기 900만원 더하기 1,300만원 이렇게 더하면 8,700만원. 얘도 맞네요. 얘도 맞고 그러면 지금 재료비, 노무비, 이제 제조간접비를 대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 얘가 이제 단기가 되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기초 제공품이죠. 얘죠.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200이다. 또 맞는 말이죠.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개 합계해서 얘는 뭐냐면 이제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제공품이가 기말 제공품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8,7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하고 빼기 1,100을 하면 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다시 8,700 여기서 더하기 단기 기초죠. 기초 더하기 기초 200만원 빼기 그 다음 기말이 1,100입니다. 1,100을 빼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7,800만원이 되죠. 여기 7,8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걸 대체 난이도를 뭐라고 해야 되나? 쉬운 회차였죠. 원가가 대부분 일단 80차례의 원가까지 한 템포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